12월 29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20% 상승한 4220.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0% 상승한 932.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4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계양전기, 형지엘리트, 산미금속, 라운테크, 삼보모터스, 인탑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0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및 자율주행 사업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스 전시회를 통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세스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가 처음으로 실무를 통해 시연된다고 전해졌어요. LG그룹은 가사 로봇 브랜드인 클로이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두산 등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휴머노이드 공동관을 꾸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로봇 기업들이 전시에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계양전기는 2주 전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계약 금액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보핏이 양산 준비를 마치고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인탑스가 삼성전자의 로봇 제조를 전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며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는데요. 삼보모터스는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차와 기아차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요 주주인 삼보ANT의 보유 주식수가 1만 5천 주 증가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휴림로봇은 내년을 기점으로 자율주행과 모듈 설계 역량을 갖추고 종합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JK시냅스는 주식 한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분할을 위해 내년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JK시냅스는 2월 11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는데요. 공연시설과 영화관 운영 및 엔터와 콘텐츠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화전자는 카메라 모듈용 부품 기술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관절 시장에 진입한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자화전자의 본사를 방문하여 관련 실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샘플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형지엘리트는 언론을 통해 싱가포르의 로봇 기관들과 협업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계열사인 형지글로벌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형지엘리트는 의류 분야에서 쌓아온 경력을 통해 웨어러블 로봇 분야의 신사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계양전기, 라운테크, 형지엘리트, 인탑스, 삼보모터스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최근 미국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개최되는데요. 해당 콘퍼런스는 업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로 국내에서도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여 사업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머크와 화이자 등의 글로벌 빅파마들도 참석하여 연간 전략과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지난주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피아주사 제형 변경 기술 이전에 대한 옵션 계약으로 최종 기술 이전 계약은 내년 안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어요. 신한투자증권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을 서고 있다며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 주가를 7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알테오젠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5만 5천 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시총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벤티지랩은 평소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12월 초 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남성형 탈모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 계획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식약처에도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여 국내 및 해외 기관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HEM파마는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해 42,000주가량이 내일 상장될 예정인데요. 행사 가격은 7,800원부터 10,000원 사이이며 HEM파마의 오늘 종가는 47,450원입니다. 그 밖에도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장 막판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AMD 및 구글의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통해 칩을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이닉스의 경우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면서 6%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고점인 64만 6천원 근처까지 상승하며 정규장에서 64만원의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세크는 2주 전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해외 반도체 톱티어 고객사와의 공급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미파이브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세미파이브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장중 최고 75%까지 상승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하이닉스의 강세 속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노타는 삼성전자와 AI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계약 금액은 유보기간이 종료된 뒤에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산미금속은 스펙 합병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산미금속은 금속형 단조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와 선박 엔진용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 대형 터빈 블레이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울 3호기의 유지 보수 정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인데요. 이번 수주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전력 인프라와 관련한 시장 공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성호전자는 ADS테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의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ADS테크는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크레오SG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크레오SG는 최근 감자로 인한 변경 상장이 있었으며 변경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크레오SG는 지난 10월 5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홈캐스트는 기존에 취득한 34만 주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5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일은 1월 5일입니다. 다음으로 HVM을 비롯한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주관사 선정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소식이 동반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되었으며 오늘 언론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구성품 개발 및 조립 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2032년에 발사될 예정인 달 착륙선의 추진 시스템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방산 기업인 WB 일렉트로닉스와 천무에 대한 3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유도미사일인 천무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4조 8천억 원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대주산업은 정원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당선 확률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주산업은 정은섭 대표가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같은 경주정시로 알려지면서 정원호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OT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MOT는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 로봇용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광무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67만 주가량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50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데요. 취득 예상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제일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리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내년부터 구리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구리를 사재기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전 세계 구리 광산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구리 공급이 부족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구리는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선의 단가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전선 및 전력설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력망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지역별로 분산된 전력 규제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력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여기에 대해 미국 주정부들은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물류 창고와 전통시장의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아크란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기 불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해당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주로 묶이는 전력설비와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구리 관련주들도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제일일렉트릭은 아크 차단기를 개발한 이력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온그룹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엑시온그룹은 유상증자 납입 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건으로 인해 최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엑시온그룹은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71만 주가 내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전환 가격은 1,053원이며 엑시온그룹의 오늘 종가는 714원입니다. 이어서 제형솔루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제형솔루텍은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잊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남선알미늄,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나갤러리아, 4위는 조일알미늄, 5위는 와이투솔루션, 6위는 형지엘리트, 7위는 이구산업, 8위는 CJ시푸드, 9위는 SM백셀, 10위는 대한전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형지엘리트, 이구산업입니다. 형지엘리트는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구산업은 구리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휴림로봇, 2위는 제형솔루텍, 3위는 대주산업, 4위는 휴림에이텍, 5위는 세미파이브, 6위는 한라캐스트, 7위는 원익홀딩스, 8위는 형제INC, 9위는 현대모백스, 10위는 셀로메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휴림로봇, 제형솔루텍, 대주산업, 휴림에이텍, 세미파이브, 한라캐스트, 원익홀딩스입니다. 휴림로봇과 한라캐스트, 원익홀딩스는 로봇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휴림에이텍은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최대 주주인 휴림로봇과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형솔루텍은 로봇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주산업은 정원호 관련주입니다. 세미파이브는 오늘 상장한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삼성에피솔딩스,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네이버,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현대차, 8위는 현대오토에버,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원익홀딩스, 2위는 휴림로봇, 3위는 세미파이브,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한라캐스트, 6위는 현대모백스, 7위는 노타, 8위는 에코프로, 9위는 ABL바이오, 10위는 세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익홀딩스, 휴림로봇, 세미파이브, 한라캐스트, 세크입니다. 원익홀딩스와 휴림로봇, 한라캐스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세미파이브는 오늘 상장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며 세크는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